네,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이 만들어질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속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곧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 도착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그리고 동포 제1동포 간담회 끝나고 이제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한 모습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이후 2달 만인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셔틀 외교 복원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계속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이죠. 광복절 경축사에서 셔틀 외교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도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앞두고 한일 정상은 서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고 또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아서 지난 15일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 연설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시로 총리 공관에 도착한 모습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먼저 만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시바 총리가 자리가 바뀐 것 같다면서 약간 의도치 않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 것 같았거든요. 웃음이 나오고. 네. 지금 분위기도 계속 이시바 총리도 많이 웃는 모습이고 일단 두 정상이 오늘 분위기를 먼저 예측을 해주시죠. 원만하고 순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달 전에 G7 정상회담에서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리를 상석을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네. 이시바 총리는 또 자기 국기 앞에 자기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확인이 됐고 또 2달 만에 만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네. 또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일본이 우려하는 것을 다 씻어냈기 때문에 예. 아주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탄탄한 한일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고 예. 이 한일 관계가 좋다는 거는 서로 간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셔틀 외교 복원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어떤 내용이 또 중점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셔틀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 속성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자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예전처럼 셔틀 외교가 아닌 경우에는 아주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든지 주요 회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했다고 하면 이 셔틀 외교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정상 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외교 쪽이면 외교 쪽 아니면은 환경이나 다른 노동 관련한 내지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장관들 간에 서로 관련 관계 장관 간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더 수시로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셔틀 외교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런 것들 좀 더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생협력의 길 조금 더 그렇죠. 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셔틀 외교가 좋고 그거를 네. 추구하자 하는 얘기일 테고 바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협력, 그러니까 과거는 직시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네. 어떤 식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한일 간의 외교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또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셔틀 외교에 관해서 저희가 또 여쭤봤으니까요. 같은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셔틀 외교가 주는 장점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자주 만나서 그 협의하고 뭐 격식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이 더 증진될 수 있고 긴밀한 협력 그리고 뭐 대통령 말씀 표현에 따르면 이제 마당을 같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독도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방침은 분명합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방점은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문화, 사회, 외교, 안보 다 협력하겠다. 예. 그리고 미래를 보고 꿋꿋하게 나간다. 근데 이게 뭐 이시바 총리도 거의 공유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 내에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한국을 잘 이해하는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또 과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많지 않은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이시바 총리 때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요는 이제 국내에서 총리 그 뭐 재임명이나 뭐 계속 이어나갈 거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시바 총리가 계속 하는 동안에는 한일 관계는 순탄하게 나갈 수 있다. 예. 또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의 그 공통 안보, 공동 안보, 지역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도 약간은 지금 미국에서 조정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시바 총리가 얘기하는 지역 공동 안보를 향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잘해서 중국도 얽어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같은 것을 이시바 총리 시절에 만든다면 서로 유용하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게 한반도의 안정을 두 분 다 원하고요. 예. 북한하고 대화를 두 분 다 원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로 속에 들어있고 숨어 있지만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관세 정책이라든지 예. 뭐 동맹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지고 일본이 또 한국하고 가까워지는 건 서로에게 위험 회피 예. 그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성락 실장이 뭐 참석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조현 장관이죠. 예. 이성락 실장은 참석할 겁니다. 네네. 이성락 실장은 참석하고 조현 장관이 미국으로 지금 저기 참석 안 하고 미국으로 갔듯이 예. 별로 그렇게 크게 이견이 별로 없는 회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 크게 부담 없는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조현 외교장관도 지금 미국에 가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 여기는 참석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은 그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좋습니다만은 그 배석은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저 역시도 정확히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결국은 지금 예상되기로 네.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될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고, 예. 특히 뭐 지금 외교부 수장은 지금 이제 없는 상황에서 예. 외교 외에 다양한 분야들, 예를 들어 산업이면 산업이라든지 내지는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또 지금 얘기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예. 그 한미일 그러니까 공조라고 그럴까 네. 예전에 있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 내지는 협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예. 지금 위 실장님이 지금 참석할지 모르겠는데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고 예를 들어 산업 쪽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공급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충분히 그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조현 장관이 지금 그러니까 출발한 게 21일이니까 예.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특히 확대 회담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예. 좀 조정을 해서 그 관계 장관들이 좀 더 같이 배석될 수 있으면 좀 더 풍부한 회담이라고 그럴까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 그 일단 지금 양 정상에서 미국은 지금 급한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바로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네. 미국 얘기는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곧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했잖아요, 바로. 네, 네. 좀
바로 나올 의제는 두 나라 간 의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는 의제가. 뭐 저 안보 문제도 있고요. 예. 경제 문제도 있고 또 경제 문제에서는 지금 양국 간의 재계 협력이 아주 원활합니다. 네. 뭐 저 양국의 그 경제 민간 수장들 예. 간의 활발한 만남이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역을 증진하자, 또 공급망 협력을 하자, 네. 또 미래 기술을 위해서 협력하자. 일본은 지금 반도체 산업을 좀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분위기고 예. 아마도 추측컨대는 뭐 이성락 안보실장하고 저 정책실장이 다 참석하실 거기 때문에 예. 정책실장은 뭐 무역 산업 또 이런 통상 뭐 다 모든 걸 총괄하는 분입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장관이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뭐 아태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차관이라든지 뭐 참석하게 될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원활하게 되면서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양측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과의 대화를 서로가 원하고 일본도 원하고 한국도 원하고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자. 또 이시바 총리는 지지도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걸 예. 만회하기 위해서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이를테면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일 회담을 지지하겠다. 예. 뭐 이것도 굉장히 좋고 동북아 안보에서도 협력한다 그러고 예. 그리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이지만 대미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협력을 든든히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예.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공조 이거는 미국도 원하고 일본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니까 별로 뭐 지금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예.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 이런 건데 네. 이거는 대통령께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한일 간의 과거 정부에 있어서의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노동 문제에서 합의를 지키겠다. 물론 뭐 그 피해자나 유족들의 그런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본이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반성해주고 사과한다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일본이 지켜보고 있는 거는 그 합의를 지키느냐 여부였기 때문에 합의를 지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일 간에 별 현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관저에 도착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소인수 회담을 먼저 진행한 후에 확대 회담으로 이어집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광복절이 껴있어서 반일 감정이 높은 8월에 일본을 찾은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네.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 일본 보도라고 할까 그걸 조금 팔로우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면 특히 이제 그 NH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그러니까 미국보다 미국을 가는 중에 이제 일본을 거치기는 합니다만 네. 미국보다 그러니까 일본을 먼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일본은 다방면에서 지금 현 정부라고 그럴까 이 대통령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제까지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의 입장과는 다른 좀 더 그 협력적인 차원의 모양새를 많이 보여줬고 그것이 지금 지난 그 2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그대로 유지가 됐고 또한 어떻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변화된 모양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인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한동안 적어도 지켜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이제 기대도 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은 내지는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 담화가 아니라 어떤 그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리고 그런 기대도 지금 표시하는 것 같아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국내 정치에서 우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허니문 피리어드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언뜻 보면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실용 외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전략적인 의도가 이제 숨어 있지만 예. 다분히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뭐 정상들 간의 일정상 기술적으로 이렇게 먼저 갔을 수도 있지만 숨은 그림이 있는 게 일단 미국이 한일 간의 협력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본 먼저 갔다고 미국이 섭섭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한일 간의 관계를 계속 좀 가까이 해달라고 하는 게 역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일이 다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예. 한미 동맹도 변화하고 미일 동맹도 변화하고 또 관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 고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없다가 갑자기 15%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예.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게 우리한테는 또 매우 좋죠. 일본으로서도 그 이시바 총리는 몇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아련하다시피 했는데 네네. 하나도 봐주지 않고 15% 예. 매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국내 여론이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일 간에 이렇게 회담을 먼저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시위일 수 있다는 거죠. 시위지만 미국으로서는 서운해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한반도 전략이라든지 동북아 전략이라고 하는 것 또 무역을 증진하고 서로 경제 협력하는 게 다 서로에게 윈윈 전략이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먼저 하는 게 상당히 그 좋은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을 먼저 선택한 게 오늘 그 동포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먼저 왔다는 그 언급을 하던데 네. 그러면 그 전략이라면 그 전략이 미국은 서운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 둘이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네. 일본은 일본대로 먼저 일본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대한 그 의지의 표명이니까 네. 삼국이 다 어느 정도 그 선택은 긍정적이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다 환영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예, 거죠. 예.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상들의 일정이 다 빡빡하니까 네네. 편의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예. 이게 다 윈윈윈 전략이죠. 세 나라가.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고 또 어느 시절보다도 과거에는 이 트럼프 일기 때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하고 그럴 때 예. 당시에 아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믿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일본이 회방을 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시바 총리는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도 한국을 좀 잘하는 지도자고 한국에 대해서 사과도 할 의향도 갖고 있고 예. 그런데다가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순기능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외교 단추들이 하나하나씩 풀려나가는데 예. 요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되는 그러네요. 게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른 것 같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의 그 바뀐 분위기를 볼 때는 이시바 총리가 반성까지는 그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까지 언급했잖아요. 근데 사죄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이런 분위기면 그런 사죄와 반성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지만 네.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으로 해서 반성이라고 할까 사과의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고 내지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 과연 반성을 했냐고 되새기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절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리더적 역할이라고 그럴까? 아시아의 경제 부흥에 좀 더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 그런 측면에 대한 그
평가를 해줬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일본 쪽은 자기네들이 그 행한 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성 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얘기 서로 그 오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라는 것이 성립이 됐고 예. 그것 때문에도 또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은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새로운 거를 한다고 할 때는 새로운 어떤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새로운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양국 간에 서로 협의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흥미로운 거는 지금 그 이시바 총리는 큰 그 직함을 갖기 전에 중요한 그 직함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은 지방 장관이라고 그럴까? 지방을 담당하는 장관, 그러니까 지방 창생 장관이라는 걸 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 지방을 발전시키는 데 대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 내에서도 그런 거지만 예. 그런 것이 한일 간에 서로 협력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식의 이제 지금 기대를 갖고 있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부분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도시 간에 그러니까 예. 지역 간에 서로 그 한일 간에 서로 협력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역이 쇠퇴한다고 그럴까 예, 이제 예. 섬멸 소위 말하는 네네. 섬멸까지 얘기되는 그런 데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겨내는 방안으로 해서 한일 간의 협력이 어떤 그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얘기도 가능하면 하면 좋겠다는 식의 지금 보도들이 좀 있는데 예. 과연 오늘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진전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그런 면에서 흥미롭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네요. 네. 예. 우호적인 분위기가 예상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주요 목표는 양국의 셔틀 외교 복원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며 일본 측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동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뭐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 그게 아마 실무 차원에서는 다 합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체적으로는 뭐 워킹 헐러데이 뭐 비자 연장 문제라든지 예. 청년들 간의 교류를 더 보다 활발하게 위한 편의 제공, 또 관광 진흥, 예. 또 뭐 미래 기술 협력, 또 뭐 무역 진흥, 또 뭐 공급망 협력, 또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에 대한 상호 지지, 예. 또 동북아 안보에 대한 뭐 그 어떤 양 지도자 간의 그 결의를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 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또 돈독히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셔틀 외교를 정례화해서 예.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자 예. 그런 것들이 합의될 수 있고요. 또 10월달에 또 이시바 총리가 서울에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경주에 그 에이펙,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오니까 뭐 시진핑 주석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 것 같으니까 네. 큰 외교 마당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도 우리하고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협력들이 그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 선언문이 나올지 공동 언론의 그 발표문이 나올지 그거는 조금 그렇죠. 더 예, 그거요. 봐야겠네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공관에 도착한 그 모습을 보여드렸고 지금 들어온 그 속보를 보니까요. 지금이 5시 28분이 지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정상이 오후 4시 55분, 그러니까 5시 조금 전에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의 절차가 이제 소인수 회담이 있고 또 그 소규모의 그 인원들이 하는 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많은 확대 회담이 있고 그런 상황이죠. 절차가요. 네, 그렇죠. 예. 뭐 두 분만 얘기하다가 예. 조금씩 늘어나가는 게 통상적인 이제 정상회담 절차인데 예. 오늘은 이제 어떻게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각 회담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아무래도 정상들은 큰 그 전략적인 틀이나 서로 우위를 증징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뭐 네. 이런
큰 틀을 잡는 거고 예. 소인수를 이제 저 확대해 나갈수록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 담당자들 실무 최고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들 간에 서로 그 관여하면서 합의가 되고 뭐 하는데 예. 대체로 뭐 원활하게 다 그 합의의 정신이 지금 다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여러 사람 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예. 대개 합의할 내용들이 이미 결정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 언론 그 발표할 것이다라는 자막도 지금 나왔는데 분위기는 양국이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도 어느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꼭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얘기도 나왔지만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 너무도 불특정스럽다랄까 불안정스러운 예,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지금 뭐 가장 그 한일 간의 공히 어떻게 보면 그 걱정을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관세라고 그럴까 하는 부분일 테고 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기는 저는 아주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 뭐 결국 미국 얘기가 되는 걸 테고 예. 미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식의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지금 대통령은 미국을 또 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 한 가지 좀 뭐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시바 총리는 한 2차례 정도는 적어도 네네. 만난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것이 그러네요. 좋은지 특히 그러니까 아까 예. 그 얘기 나왔던 것처럼 소수 두 사람만 만났을 때는 예. 지난번에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제 가야 되는데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했더니 어떻느냐든가 예. 뭐 이런 식의 것이 얘기가 됐다고 하면 뭐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뭐 그건 좋은 이 정상 간의 얘기거리가 될 예.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그 뭐 공동 선언문이 되든 아니면 발표문이 되든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테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아까 얘기 나왔었던 뭐 한미일 협력을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얘기.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담기겠네요. 그렇죠. 특히 예.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특히 그 현 정부의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히 들어가서 앞으로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차원에서도 꼭 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예. 듭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55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소인수회담이 개시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미리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한일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일본에서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상당히 그 일본의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을 예. 내세우셨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 항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 했었죠. 그러다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국가의 이제 최고직을 맡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에서 실용 외교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한일 관계를 현실적으로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점차 더 인식을 하시고 예. 그리고 약간의 그 어떤 그 경로 변경이라고 할까요? 좀 비판의 수위를 낮추면서 네.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우리가 한미 동맹만 가지고도 대부분 다 많은 것을 충족시켰는데 예. 이제는 한미 관계 자체가 막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그 다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어떤 그 요번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인 양보에 의한 그 위안부 합의나 예. 그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 정말 한국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네. 그래도 약속을 과거 정부가 한 거지만 책임 있는 나라로서 국제 공신력을 위해서 그래 지켜준다. 예.
그렇지만 원하건대 일본은 우리 그 피해자들의 그 고통과 그 상처 치유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하기를 우리 기다리겠다. 예. 그게 또 사과하는 게 옳은 것이다라는 네. 표명은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 대통령의 태도가 특히 그 인터뷰한 언론이 요미우리라는 신문이 상당히 보수적인 네. 아주 우파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상당히 비판했던 언론이거든요. 일부러 거기를 선정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비판적인 언론에다 이 전공법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한번 보고 예.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그 어떤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편하게 해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사무소는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시바 총리도 자기 입장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유화적으로 하려다가도 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생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노선을 정하신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용의 교회 일환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방식이 달라진 점, 그래서 한일 합의를 지난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냈던 점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일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현 대통령이 이제까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일본 역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폴로업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예. 말과 행동이 같아질 건지 지속적으로 아마 주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했던 것이 또 그래도 그 신빙성이라고 그럴까 실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그 이전에 그 교육이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말은 두 가지를 그 소위 말하는 투트랙이라고 그래서 역사와 그 경제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분리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정경 분리라고 하는 건 일본 역시도 추구하는 그런 바이긴 하지만 이제까지의 정경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보다는 내지는 역사라고 그런 거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경제라고 그럴까 발전을 좀 더 우선시해서 한다는 식의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합의가 있었던 거였었는데 예. 지난 지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문제라고 그럴까 과거사 문제를 더 이제 우선시한 그런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평가가 나온 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는 그 같이 투튀로 묘사가 되지만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우선순위를 가진 정경 분리로 해서 과거사를 직시는 해야 되지만 국익이라는 차원이랄까 경제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조금은 옆편에 놔두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좀 더 확실하게 보인 그런 측면 때문에도 지금 좋게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의원이 일본 의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요미우리 신문을 직접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요미우리 신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1면 나왔지, 2면 나왔지, 3면 나왔지, 한 5면까지 나왔다 해서 그 보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데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오늘 그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의제에 대한 합의도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미국에 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네, 네. 그럼 어떤 합의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는 게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지금 경제 문제, 관세 문제가 좀 심각하고 예, 또 그 한미 동맹의 변화를 원하는데 예, 한일 간의 협력이 거의 관건이거든요. 예. 관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이 직접 나서겠다 뭐 이런 문제들인데 네, 우리로서는 한일 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게 대미 협상력도 높이는 것이고 예, 미국으로서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의 반쪽은 이미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경제 협력으로 채워주고 가는 거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더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우리 산업부 장관이나 외교 장관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집중해서 지금 당장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보고 있지만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내일 있는 저 미국 방문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요. 네. 중요한 외교부 장관도 미국과 있고 당장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네. 비서실장 미국과 있고 주요 장관들 미국과 하는 그런 상황을 일본 입장에서 서운해하지 않는 겁니까? 서운해 뭐 하더라도 뭐 할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그들도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고 예. 우리 한국이 지금 처한 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10가지 이상의 현안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 대한 배려를 만약 이웃 국가로서 안 해준다면 또 이시바 총리 한번 이미 만난 사이에 네네. 만났고 지금은 더다 관계를 긴밀하기 위해서 일본을 먼저 가고 또 두 번이나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거는 별 장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군요. 예. 부담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그래도 각국이 얻을 실익이 무엇일지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정치권 내부에서 받고 있는 이 퇴진 압박을 막아낼 방파제를 마련하는데 이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우려가 됐던 한국의 신임 정부라고 그럴까, 신임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활하다고 하는 것은 뭐 플러스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국이라고 그럴까, 정치라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 이시바 총리도 그렇지만 그 전에 총리를 했었던 기시다 총리도 제 생각으로는 뭐 큰 결점이라고 그럴까, 예. 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어떻게 보면 지지율로 해서 결국은 총리에서 총재 선거를 이제 나가지를 않고 이제 새로운 이시바 총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일본 정국이라고 그럴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측면이 있고 예. 지금도 이시바 총리 외에 다음 총재 선거가 언제가 될지 적어도 한 1년은 더 있어야지 기본 기한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지지율이 낮고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선거를 다 자민당 패배로 해서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가 압박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한다고 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제 다카이치 씨라든지 고이즈미 신지로 씨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또 얘기가 되고 있어서 뭐 얼마만큼 오늘 비록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시바 총리 본인한테는 이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은 또한 될 거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파제처럼 이제 내세워서 막을 수 그렇죠. 있다. 본인이 네. 쓸 수 있는 좋은 재료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네, 같은 질문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해서 각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계속 뭐 비슷한 질문이라서요. 우리가 지금 대미 전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본의 지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의 뭐 주축은 아니지만 보조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든든한 기반이 되는 거고요. 예. 또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한일 간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중국에 대해서 입지가 넓어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다 우리 뭐 경제적인 실익의 차원에서는 다양하게 협력할 부분이 많고 물론 뭐 경제 단체장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무역도 증진하려고 그러고 기술 협력도 하려고 막 하지만은 이렇게 정상 차원에서 신뢰를 증진하면 기업들도 훨씬 더 협력하기가 좋은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이니까 자주 만나고 또 그럴수록 양국의 이익은 증진될 것이다. 또 미래지향적으로 젊은 청년들이나 또 뭐 문화교류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함으로써 예.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사실 문화적으로 오히려 앞서 있잖아요. 캐대언 같은 것도 보면 뭐 전 세계를 지금 뭐 휩쓸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눅들 필요 전혀 없고요. 협력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예. 개방하고 협력의 수위를 높인다고 하는 건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정상회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워킹홀리데이 일본으로 갈 생각이 있는 그 분들은 한 번 1년 한 번 갈 수 있는 거를 1년 한 번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뭐 저 인구 문제도 심각하고 예. 취업 문제도 심각한데 일본에 가서 일하는 것도 적극 장려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청년 실업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는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청년들 실업률 별로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서 일본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예. 서로 간에 도울 일이 많아요. 일본 관광객 많이 오면 우리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 이웃 간의 협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원활히 안 됐는데 예.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면 서로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 제일동포 간담회를 정상회담 전에 이제 가졌습니다. 거기서 제일동포 분들의 그 인사말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를 신경 써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든든한 힘이 돼줘서 감사합니다 말을 전하면서 그 1970, 80년대 제일동포 그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거는 그 사과드린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제일동포 앞에서 이렇게 사과까지 한 의미는 뭘까요? 뭐 그 부분은 글쎄요, 우리 홍 박사님이 더 잘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일본에서 그러니까 간첩 활동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까지 연결된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재심이라고 할까 다시 돼서 예. 결국 이제 결과가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게 되는 식의 모양새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그건가요? 그러면 그 네네. 1975년에요. 예. 당시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 씨가 조작한 사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유학생 13명과 나머지 8명, 7명 해가지고 21명을 간첩으로 몰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부 다 무죄로 지금 다 판명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가 한국으로 와서 있던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예. 근데 유학생들이 13명이고 네네네. 나머지 또 제일동포들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엄혹한 그 공안 통치 시절에 대북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무인기 사건이나 예. 그런 것도 지금 판명이 안 됐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로 판명되면 다 비슷한 유죠. 네. 북한 대북 문제 또 이 공안 문제 가지고 이 동백님 사건이나 예, 뭐 예. 다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무조건적인 반북, 반공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작까지 하던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까지 하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우리 동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이 청년이라고 해서 북한하고 좀 가까운 그 그룹이 있잖아요. 예. 일본 내 우리 저 민단이 있고 청년이 있는데 청년 사람들은 이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그 한국말로 교육을 하는 조선인 학교를 다닙니다. 예. 근데 일본에서 그 학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그 학위를 인정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청년 동포들은 한국말 하는 조선학교 다니는데 학업을 학위를 인정 안 해주니까 예. 그냥 초등학교 졸업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런 것까지 챙겨준다고 하면 아마 동포사에서도 엄청난 우리 지지 세력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북한도 이걸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외교가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데까지 하면 청년들도 다 민단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포들에 대해서도 해줄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걸음으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사과를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벌써 했는데 또 다시 사과한 거는 그런 데 대한 우리가 배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제일동포 입장에서는 물론 힘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그 구체적인 그 도움도 그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뭐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이 상당히 많은 수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보다 경제력이 60배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그 관용적인 정책을 한다고 하면 예. 우리가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 이익도 챙겨주고 보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일 동포들은 상당히 그 이념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동포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까지 우리가 국력이 워낙 강성하니까 북한은 제대로 신경을 못 쓸 때 우리가 함으로써 해외 동포들도 다 한국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슬기로운 외교가 되기를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